이 어떤 관계 문제, 대인 관계, 어떤 가족 관계,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런 어떤 갈등들도 좀 있고, 우리가 참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진심은 서로 아끼는 마음인데 그 진심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대화를 잘하는 거, 공감 잘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눌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그냥 눈빛만 탁 보면은 텔레파시 같이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쫙 알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는 그 관객이 돼가지고 사건의 전모를 제3자 입장에서, 전지적인 또 제3자 입장에서 그 사람 마음까지 다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눈빛과 표정만 봐도 그냥 내가 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런 능력이 퇴화한 건지 아니면 발달 단계에 있는 건지, 우리는 그런 어떤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능력이 아직 개화를 하지 않아서 이제 단계를 조금 거쳐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이제 대충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겠지 않아요? 대화할 때 방법들이. 첫째는 말로 하는 대화가 있겠고,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대화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감력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내가 너를 이해해 볼게. 내가 너를 네 감정을 잘 느껴볼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내가 네가 되는 것 같은, 하나가 된 느낌이 이제 어떤 공감력, 육의 언어, 육감 같은 것이 발달된 언어, 그런 공감력, 공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같이 진동하는 거. 이런 것들 정도 한번 그 대화의 수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3가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좀 힘들죠. 지치고. 그리고 맨날 오해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저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한 말을 또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은. 왜냐?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왜 넌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이제 가장 확실한 언어 수단이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말을 해. 끙끙거리지 말고 말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반면에 또 가장 확실한 대화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법들에 대해서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언어로 하는 게 있고, 좀 더 우리 자신이 성숙된다는 기본 조건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대화를 잘해보자, 공감을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것에 내가 좀 깨어있다면 훨씬 더 상대하고 내가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상대가 더욱더 그 만족도가 높겠죠. 내가 관심받고 있고 이해받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언어라는 것은 한 기관, 입으로 하는 얘기들이고, 비언어적인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촉감과 어떤 그 표정과 태도와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과 다 이 사람의 얼굴은 화내고 있는데 사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너 왜 불안해?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언어적인 것으로만 집중되면 왜 화를 내? 왜 그딴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니?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비언어적인 것에 내가 열려 있다면, 화를 내고 말은 막 함부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고 있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막 그렇다면, 내 비언어적인 저 사람이 더 강력한 언어가 지금 불안이라는 것을 인지해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비언어적인 것이 훨씬 더 서로가 소통되기가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해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나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사람하고 말하는 것에 집중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을 잘 살피고, 말하는 그 음률이라든지 평소에 얘기할 때 뭐
그냥 말하는 톤과 지금 뭐 가라앉았다, 좀 들떠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눈빛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지금 내가 어떻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런 걸 잘 듣고, 그 사람이 뭔가 사로잡혀서 얘기하는 것에 같이 사로잡혀서 얘기하는 확률이 언어적인 것일 때가 많을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의 사로잡힘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정말 위안받고 싶은 부분에 접근할 가능성이 비언어적인 것으로 접근했을 때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 둘의 수단은 다 언어죠. 너 그래서 좀 불안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2번 다 뭐예요? 나라는 내 안정감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사람하고 하는 거지, 내가 스킬만 배워서는 뭐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되겠습니까? 뭐 로봇가 아무리 나한테 공감적인 언어로 많은 얘기를 한다 해도 그것이 한두 번은 내가 정말로 공감받는다고 느껴도 정해진 답 얘기하는 거구나, 내 감정을 정말 느껴주는 것은 아니구나, 좀 한편으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씁쓸함?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안 되니까, 이런 씁쓸함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공명, 서로 그냥 같이 진동하는 거죠. 공감력, 감정을 같이 공유해버리는 거, 하나, 일체감. 이제 이것을 느꼈을 때는 이거는 감이잖아요. 감. 제 육감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감, 5가지의 수용체가 있죠. 그리고 제 육감이라고 그래서 감, 직관력에 대한 이야기죠. 이 직관력이 높아질수록 공감 능력, 공명률이 높아지겠는데, 이 전제 조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그것을 같이 같은 어떤 같이 진동하는 거, 이제 그것이 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음역대가 넓으니까 그 잡아낼 수 있는 주파수가 많지 않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공감적인 언어는 약간 제 육감적인 언어로 감정에 바로 호소되기 때문에 이해라는 과정이 별로 들어가지 않죠. 우리가 이제 계속하는 침묵의 성자 라마나 마리시, 스리 라마나 마리시가 침묵의 성자, 별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울컥하고 같이 있으면 고요하고 청정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제 이런 어떤 공명, 같이 진동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바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 첫 번째, 언어로 얘기하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납득해야 돼요. 그리고 반박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어떠니? 하면서 그 사람 탓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가장 강력하죠. 그래도 말이라도 하는 것이 낫죠. 뭐 마음에 막 쌓아두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이렇게 시들어 가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화라는 전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거친 수단이에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것들, 표정, 태도, 행동, 그 사람의 몸짓, 손짓, 말짓,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깨워서 말로는 막 짜증내는데 사실은 너무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 오늘 슬픈 일 있었어? 왜 외로웠어? 나한테 좀 얘기해줘. 내가 널 이해하고 싶어.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 그 사람 막 짜증내. 왜 짜증내?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내가 시간 냈는데 이런 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비언어적인 거, 그랬어도 이해나 납득, 머리를 거쳐서 해석을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서로 차츰차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로가 이제 그렇게 좀 편안해지겠지만, 세 번째, 서로 공명한다라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은 바로 언어적인 것이 어떻게 감정에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 행동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내가 슬픈데 같이 공명하면 슬픔이 그냥 차분함으로 그냥 아무 한 거 없어요. 같이 공명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냥 위로받아 버리는 거예요. 바로 감정이. 내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고생한 할머니, 나를 평소에 너무나 사랑해준 할머니 옆에 그냥 내가 너무 오늘 하루 힘들고 괴로워서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할머니가 지그시 봐주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오니까 따뜻함, 그리고 편안함, 애틋함, 이런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나 이랬는데 이랬어 막 이런 거나 비언어적인 걸로 막 서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바로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아주 직접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하고 싶어 하나 봐요. 그러면 자, 그러려면 전제가 내가 이거 머리로 아무리 해서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잘 지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희생하셨잖아요. 잘 되든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탓하고 부정하고 이중 마음 갖고 내가 나를 속이고 기만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상대한테 진심이 전달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려야 내가 주는 위로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수많은 장애가 있는데 그 수많은 장애를 뚫고 가려면 바람같이 돼야 되고 바다처럼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내가 바다여야지 저 사람 보고 바다라고 하면 내가 바람이어야지 저 사람한테 바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내가 공감해주고 싶어서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는 지금 태도는 아닙니다. 네가 날 이해해야지 이런 이기적인 태도인데 무슨 대화가 있겠고 관계 개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내가 나아간 만큼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이거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뻔한 얘기 하고 있죠.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주선사인가요? 나무 위에서만 살았던 그 조주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거이가 왔을 때 도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악한 것을 멀리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거 3살 먹은 애도 하는 거 내가 그 얘기 들으라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유 들을 거 없구만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그 뒤통수에 대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3살 먹은 애도 아는데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머리로 이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슴이 바로 진동하겠다라는 거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요. 슬픔이 녹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꼭 어디를 가야 행동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분노에 차 있는데 바로 누그러져요. 내 감정이 슬픔에 차 있는데 바로 위안받아요. 내가 상처에 굉장히 불안한데 바로 좀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행동하게 해주는 그 능력이 이 공명, 어떤 공감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사고 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언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관계에서 이제 이것을 많이 어떻게 공감을 높이는 법들 이런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데 아주 좋죠. 좋습니다. 근데 기본이 항상 자기 자신이고 그 자기 자신이라는 걸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계속 고민하고 연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고 대화하는 방법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대화 그 말에만 내가 사로잡히고 있나 아니면 그 표정과 행동과 태도까지 내가 열려서 좀 그 사람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보고 있나 비언어적인 것을 알려면 뭐가 좀 돼야 돼요. 내 기준이 좀 내려와 줘야 돼요. 말이 그게 뭐야 이렇게 가면 내 기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그런 것까지 열려서 그 사람 굉장히 완화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만 돼도 내가 정말 위안받는다. 정말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좀 쉬었다.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내가 기준이 좀 내려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내 이 공감력, 공명률을 높이겠다라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이키는 그 힘이 없이는 절대로 진실된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가지를 못해요. 말도 없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진심에서 나옵니다. 진심, 오로지 진심. 그 진심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한테, 지식에서, 어떤 선생님의 권위에서, 역사에서, 나한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군가하고 잘 지내고 싶고 관계 개선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공감해 주고 싶고 이제 오늘 저희 회원님이 내 동생 너무 어렵게 사는데 내 동생 정말 그 동생한테 좀 위로가 되고 싶은 언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좋은 언니를 두셨을까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진심이 정말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 친구에게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뭐 경제적인 것까지는 못 도와줘도 마음이나 어떤 생각에서 노연하는 것들이라도 조금 줄어들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어떻게 걔하고 얘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오전에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공유해도 좀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진심만큼 내가 그런 또 그 사람한테 위로가 돼야 하잖아요. 위로가 되는 진심은 진짜인데 결과는 싸움이고 에휴 쟤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내 말을 안 들어. 차단이면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잘해야 무관심이고 나쁘면 원수처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배려하는데 네가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좀 참고 인내하고 네 얘기를 다 들어줬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들고 서운하게 되고 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진심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답받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그러려면은 내가 내 진심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도 깨어서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랬을 때 비언어적인 이제 정리할게요. 굉장한 화두예요.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공감 가는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소통이 안 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대화에서는 조금 잘 들어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 듣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1단계 말로만 하는 그 언어적인 것은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난 더 못하겠어요. 비언어적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는데 그거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귀는 우리나라 말은 알아들으니까 말로 하는 언어적인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면 언어적인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해서 그래서 어떤 거 현재 있는 얘기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너는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구나 뭐 이런 거. 그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 이거 안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대화입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지금 잘 지내보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를 현재성으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내용을 내 생각대로 듣지 말고 하는 말을 말대로 들으란 말이에요. 대화를 말로만 하겠다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것을 내가 좀 하겠다. 나는 난 좀 더 열려 있고, 나는 마음 공부도 좀 했고, 나는 좀 인문학적인 소양도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잘 캐치해내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훨씬 굉장히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공감력이 난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비언어적인 거 얼마든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잘 깊이 있게 다가갔다는 만족감이 안 들지? 그럴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랬을 때 내 기준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에요. 내 공감의 범위 안에서 네가 편히 쉬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슬프다는데 그 슬픔을 알아줘야지. 내가 이것을, 그 슬퍼하는 것을 내가 너 알았다, 너 그렇구나 저렇구나, 내 기준이 있으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고 만족스럽게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보듬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기준이 좀 완화되면 좋겠다. 세 번째, 공감력, 공명률을 높여보겠다. 자기 공부가 되는 만큼 넓어진다. 그래서 자기 공부가 되는 거는 뭐예요? 내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가는 만큼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나의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이제 이런 연습이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 시선이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언어로 많은 대화. 현재에 있는 얘기만 하면 좋겠어요. 과거 얘기, 미래 얘기 제발 꺼내지 말고. 그 사람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 탓하면서 막 얘기하지 말고. 싸우자는 거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 비언어적인 거, 행동, 태도, 뭐 그 사람의 기분, 이런 것들에 더 확장돼서 열려 있어요. 언어는 사실 프로테지가 얼마 안 돼요. 비언어적인 게 훨씬 넓거든요, 범위가. 그랬을 때 어떻게 내 기준을 좀 내려놓고 그 비언어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들어주면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내 공부, 내가 내 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하고 있을 때 조금 덜 외롭고, 내가 나하고 있을 때 좀 잘 견뎌내는가, 내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내가 좀 잘 견뎌내고 직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하고 공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